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중앙대학교 양준석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 학회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저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주제는 제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이 배드민턴 선수 위치 추적을 위한 딥러닝 모델 개발과 적용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딥러닝 기술을 왜 배드민턴에 적용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이 최근 열린 배드민턴 인도네시아 오픈 경기 결과와 그리고 테니스 윈블던 오픈 경기 결과입니다. 테니스부터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서브, 리턴, 득점, 경기, 이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이 다양한 경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배드민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점수와 그리고 경기 시간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현재 배드민턴 종목은 이 경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드민턴 경기 정보의 부재 원인으로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기록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배드민턴 경기 특성이 랠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배드민턴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수집 방법이 이러한 녹화된 영상을 보고 선수가 타고난 시점에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다시 재생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현재 배드민턴 경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경기 분석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된 녹화 영상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이제 10경기 미만의 데이터로 연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방대한 양의 경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기 결과 역시 이제 점수와 경기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에 활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자동화된 경기 기록 시스템의 도입이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딥러닝을 이제 배드민턴 선수 위치 추적을 위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선수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GPS 기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실내 환경에서는 위성 신호가 차단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 기반의 딥러닝 기술은 선수들의 몸에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그리고 영상 내에서 선수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내 스포츠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 이 순수 체육 학문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수동적이었던 기존 연구 방법에서 보다 자동화된 배드민턴 경기 기록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 분야에서는 주로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 모델에 대한 속도 향상에 대한 개선 그리고 모델 간의 성능 비교 등과 같이 좀 기술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저는 이 경기 데이터 수집 자동화를 위해서 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배드민턴 단식 경기 영상 내에서 선수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위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먼저 연구 1에서는 선수를 인식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모델이 실제 경기 영상에 대입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선수 인식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은 영국 1에서는 2018년도에 열린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 대학부 남자 단식 10경기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이 한 경기당 50장의 이미지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총 500장의 이미지로 딥러닝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60장의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60장의 이미지를 별도로 추출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 연구 2에서는 2020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 중에 남자 단식 경기 3경기 그리고 여자 단식 3경기를 총 6경기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은 현재 이 협회 경기 중계를 담당하고 있는 오마이플레이사의 좀 협조를 얻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로는 먼저 오른쪽에 이 그림과 같이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단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딥러닝 모델 개발을 위해서 이 GitHub에서 현재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마스칼 CNN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구 진행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연구 2에서 이제 수집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SQLite 3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모델 개발과 평가를 해서 이 적합한 수준의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연구 2에서 실제 경기 영상을 대입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구체적으로 이 딥러닝 모델 개발은 이제 코트 하단과 코트 상단 이 선수를 각각 분리를 해서 학습 데이터로 이미지를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 학습에 필요한 형태로 학습 데이터를 변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제이슨 파일로 변환을 하는 건데, 이 제이슨 파일은 단순히 이렇게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마스칼 CNN에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이 학습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모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는 이제 실제 이 딥러닝 모델이 선수를 추적한 결과인데, 이렇게 2명의 선수를 모두 인식했을 때 인식 성공으로 간주를 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명의 선수라도 인식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모두 인식 실패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인식 정확도는 이 딥러닝 모델이 이 물체는 선수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정확도를 전체 60장에 대한 평균을 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식 정확도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고, 그리고 이 MAP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 최종적으로 모델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 1에서 완성된 모델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경기 영상을 이제 임포트 시키면은 데이터 수집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 비디오가 이 프레임 수에 맞춰서 이 이미지 한 장별로 이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장당 이 선수 인식이 완료된 위치 추적 좌표값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인식이 완료된 이미지 또한 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인식이 실패한 데이터들을 나중에 왜 인식이 실패했을까에 대한 그 내용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프레임별로 따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경기 영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 반복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 딥러닝 모델이 추적이 완료가 되면은 이러한 박스 형태로 선수 인식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 여기에서 좌측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 여기에 좌표값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 선수의 위치 좌표값으로 쓴 것은 이 박스 하단의 양끝단에 위치한 좌표값을 이제 이 선수가 코트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지에 대한 값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선수 인식이 2명 모두 됐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한 명만 인식한 경우에 이 프레임 번호를 확인을 해서 이 이미지를 추적을 해서 어떠한 사유로 인식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최종 내용 분석까지 결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1에서는 이제 테스트 이미지 60장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미지 학습 데이터를 100장 넣었을 때, 그리고 300장, 500장 이렇게 총 3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을 했는데 100장의 이미지를 학습한 모델은 선수 인식이 실패한 건수가 5건이 나타났고, 그리고 300장 모델에서는 실패 건수가 2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종 모델인 이 500장을 학습한 이 딥러닝 모델에서는 2명 선수를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확도 또한 99.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MAP 평가에서도 0.9833으로 500개 모델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제가 테스트 이미지 60장 중에 발표를 위해서 준비한 이미지고요. 실제 이러한 형태로 딥러닝이 이제 선수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2의 결과입니다. 연구 2에서는 이제 실제 경기 영상 6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평균 정확도가 이제 9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식 실패 같은 경우에는 남자부보다 여자부가 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 실패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해본 결과 대부분 이 랠리 종료 상황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체 건수 중에 98.84%가 이제 랠리 종료 상황인데요. 이 랠리 종료 상황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선수들이 중간에 휴식 타임이나 세트가 끝났을 경우에 이렇게 심판석에 대기해서 조금 휴식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부보다 여자부에서 이런 휴식 타임이 조금 더 길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 실패 건수가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최종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선수들이 이 프레임 카메라 영상 촬영 이 프레임에서 벗어났을 때 또 인식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최종 연구 결과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이 이제 원본 영상이고, 이 우측은 제가 실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랠리 중에는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첫째, 배드민턴 자직 선수 추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500개와 테스트 이미지 60개를 사용을 했고, 그 결과 MAP 점수 0.9833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이 학습 데이터 500개가 실제 딥러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공학 분야에서는 많은 데이터 사이즈가 아닌데, 이 배드민턴 경기는 이 고정형 단일 카메라로 경기 영상 전반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좌우 이런 시점 이동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배경이 되는 배드민턴 코트가 초록색으로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 양이 많지 않더라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2에서 모델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이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총 6경기 영상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선수 인식 정확도가 약 9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식 실패 요인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대부분 랠리 종료 상황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 코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상황에서 선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제언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수의 스트로크 시점은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배드민턴 경기는 이제 스트로크가 한 번씩 주고받는 이 랠리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 선수의 스트로크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 스포츠 데이터들이 사실상 문서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이 스포츠 영상 자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로 그러한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는 많은 영상 자료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으면 또 새로운 스포츠 분야에서 이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박성재 교수님께 논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